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0번째 뇌수해를 보세요. 이 해라고 하는 글자는 풀린다는 뜻이죠. 원래 이 글자는 이 옆에 있는 지금 뿔각이 있고 위에 칼도가 있고 밑에는 소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서 소를 잡아서 뼈와 뿔과 살을 별도로 다 이렇게 분리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풀린다는 뜻이에요. 초요를 보시죠. 명치 24년 1891년 3월 제지회사 사장 모씨 편지에서 다시 세론이 떠들썩했던 정영령이 청나라 공사관과 내통한 문서에 대해 그 사실에 유무를 점치고 싶다 했다. 이 입서에서 해의 초요를 얻었다. 해는 풀린다는 의미로 봄이와 얼음이 녹는 꾀이다. 초요에 무구라고 있는데 여기 384호에서 단지 무구라고만 있는 것은 이 한 효뿐이에요. 이것은 바로 정씨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다. 또 해란 누명이 벗겨짐을 말하는 것으로 초유의 음은 정씨이고 사유의 양은 청국공사이며 음양이 응함은 그 친밀함이 두텁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하고 응하고 있죠. 국가 내외의 의리를 알고 굳이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전에 강유지제 의무구야 강과 유가 교제하는데 뜻에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제 쭉 뒤에 가서 보시면 끝부분에 천명은 이와 같기 때문에 한편의 문서를 보고 분교하고 정확한 진상을 몰라 세간에 문제가 되고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해도 국가에는 인물도 있으니 한편의 공문으로 권우의 경중을 묻는 일도 될 것이다. 이상을 서면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보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호입니다. 모 상인의 운기를 점쳐 해의 이유를 얻었다. 해꾀는 봄의 뇌우에 초목이 껍질을 깨고 발화하는 상으로 이것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오래도록 힘들던 곤란함이 점차 해결되어 우울하던 기분이 밝아지는 때이다. 지금 제2유로 얻었으므로 귀하의 지배인은 거래의 재주가 비상하고 이익을 얻지만 거래상의 교제라고 말하고 금전을 소비하였으므로 소득을 변상하는 일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 강직한 대리인이 있고 이 사람은 주인을 앞세우고 그 뒤에 내가 서 있으려 하는 충성스러운 자이다. 그러나 불충한 대인이 세 사람 있어 항상
강직한 자를 참원하고 중인의 돈을 자기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대리인 사이가 화목하지 않다. 지금 이 강직한 대리인을 등용하고 불충한 3명의 대리인을 퇴출시키고 가업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획 3호 득황시 정길이라고 한 거죠. 획 3호란 불충한 대리인을 퇴출함을 말하고, 황실이란 강직한 대리인을 맞는 것으로, 시는 화살이잖아요. 곧고 정직한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업을 개혁할 때이다. 명치 25년 1892년 나는 코의 병이나 호흡이 곤란해서 말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통스러웠다. 마침 금찰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이비인 후과를 전공하여 귀국하였다고 들었다. 그래 진찰을 받으러 가기에 앞서 점을 쳐 해에 2호를 얻었다. 여기 이제 2호에 대한 점이 2가지죠. 해꾀인 내꾀인 물은 험하고 외꾀인 뇌는 움직이 어려움을 면하는 상이다. 이것을 병에 비유해 보면 그냥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속기 치료에 병을 고치는 때이다. 2호를 얻은 것은 감의 주요를 바꾸어 병을 자르는 모양으로. 그렇죠, 여기? 이게 바꿔지니까. 바뀌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택지최가 되겠죠. 이걸 자른다 그 말이에요. 2호를 얻었으니까. 전이란 수렵이고 호는 괴물이며 황신은 그 괴물을 찔러 피를 내는 화살이다 이 말이죠. 코 속의 돌기는 신체에 있어서 괴물이고, 삼이란 많은 것을 뜻하며 황실한 수술기구에 피가 묻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상과 같이 추리하여 치료함이 좋다는 걸 알고 그 병원으로 가 치료를 부탁하니 의사는 코 속을 들여다보고는 어렵지 않게 치료해 나섰다. 통증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 코카인을 써서 국소 마취를 하고, 치임금을 구부려 코 속의 돌기에 꽂고 전기를 통하게 하여 여러 개의 돌기를 제거했더니 병은 씻은 듯 나았다. 최근 의술의 진보는 실로 놀랄만 하지만 수천 년 전 여기에 의해 이러한 이치를 보여준 성인들의 식견이 얼마나 정묘한지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3회를 보세요. 모씨가 와 모 구장의 인물에 대해 점치고 싶다 해서 해에 3회를 얻었다. 해괴는 움직이 어려움을 면하는 때이다. 3회는 음으로 양위에 있어 재주는 약하고 기력은 강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가 원래는 어떻습니까? 양음인데 음요로서 양위에 있죠. 효사에 보면 물건을 등에 지고 노동하는 것은 소인의 일이고, 수레죠. 수레에 타고 걷지 않는 것은 군자의 몫이다. 소인으로 군자의 직분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질투를 부르게 된다. 이런 사람이 구장이라면 다른 소인에게 비방받는 것이다. 네? 원래 권력이 있는 제4효의 도움으로도 지금 직분에 있다고 해도 자신은 약하고 사회의 권위를 얻어 2호의 양에 올라 있지만 그 분수를 넘어 자신의 기량을 모르는 자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복종치 않고 원망과 과실을 초래하여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이것을 부차성 치고지죠. 등에 짐을 지고 수레를 탔다. 치고지. 그러니 어떻게 돼요? 도둑이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됨을 모르고 점점 겉만 꾸미기 때문에 속은 괴로운 것이고 영원히 구장의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인물이다. 그거 듣기로 그렇게 되었다. 사효죠. 사효도 이제 점례가 2개가 있습니다. 모씨가 찾아와 모 고관의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해의 사유를 얻었다. 해는 얼음이 봄의 따스함으로 녹는 꾀로 국가에 비하면 위축되어 떨치지 못했던 것이 뻗어나가려 곤란이 점차 풀리고 인정을 펼 수 있는 그런 때이죠.
제4요로 얻은 것은 뇌인 장남이 분발하여 국가의 어려움을 구하고 임무를 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밑에 내려가시면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결점이 있다. 별일 없는 때에는 태연하게 선배의 기상을 길러야 하는데 그런 여유가 없고 지식과 기량이 지나친 나머지 사모가 많을 때에는 사소한 일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 도량이 커서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것인지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소인을 아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소인이 제멋대로 설치는 것을 싫어하면 이 사람을 다른 고관에게 참아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다른 고관이 말하길 저 사람이 소인을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함께 국가를 힘쓸 수 있을 텐데 라고 한다. 이것을 해이무 붕지사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점례. 군마현 고사시의 모시의 서찰을 받았는데 나는 근처에 사는 모시의 아들이 병에 걸리고 위독했으므로 쾌유를 복면신사에 기원하여 있는데 얼마 안가 완쾌되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자식에게 건네고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돌연 떠나가 버렸다. 자식은 놀라 그 자취를 찾았으나 일순간 행방이 묘연해졌다.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열심히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산으로 들어갔거나 물에 빠졌을 것이며 비탄해하는 가족을 볼 수 없으니 을의 그 생사를 점쳐달라 해서 해의 사유를 얻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나는 감기에 걸려 기력이 평소와 같지 않았으므로 서찰을 건넨 사람에게 내 앞에서 입서토록 해서 해의 사유를 얻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거야 하고 묻자 그는 을은 산에도 들어가지 않고 물에도 빠지지 않았으며 동쪽에 있는 친구의 집에 무사히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단전에 해, 험이동, 그렇죠? 동이 면호험 해. 을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며 도망가는 것과 나중에 몰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움직여 위험을 피하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효사의 해무 봉지사부라고 있고 무는 초유에서 자식이고 돈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무를 풀어준다는 것이며 봉지사부는 친구의 집에 몸을 기탁함이 틀림없으니 재회의 기쁨이 멀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은 구류당할 것이라 하였다. 나는 그 판단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으므로 그 점단을 써서 갑에게 보냈다. 그 후 8, 9개월이 지나 갑을 만나는데 을의 일은 기하의 점대로 되었다고 감사하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오여 보시면 친구 횡산손일랑 씨가 말하길 최근 신문에 실렸듯 복지 씨가 체포되었으나 노쇠한 몸으로 이 더위에 고통을 받을 것이 가엾지 않다. 쭉 내려와서 그러므로 사람들의 소문과는 다른 일일 것이다. 복지 씨는 죄를 범할 사람이 아니므로 일서를 부탁하여 구조의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해서 해의 오유를 얻었다. 해는 딱딱한 얼음이 춘풍에 풀리는 괴. 이것을 사람이 일에 비유하면 고민하고 있던 일이 점차 풀리고 응어리졌던 기분이 사라지는 때이다. 지금 오여를 얻었다는 것은 옥에 갇혀있던 자의 마음을 헤아려 추록시키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군자 유유회 길 유부우 소인이라고 하고 복지씨는 소인이 아니지만 지금 죄를 얻고 있으므로 소인이 된다. 복지씨는 과거 앞장서 신문을 발행하고 동경 부의회장도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명예를 생각하면 보통 사람의 사형보다 부끄러운 일이므로 재판관은 그 상황을 헤아려 추록시키는 것이니 이것은 그에게 그죠? 네, 성신이죠. 믿음. 부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과연 영경씨는 무죄방면되었다 그 말입니다. 상효 점례가 또 있죠. 상효도의 점례가 두 개죠. 원각사 주지 금북 홍천화상은 박학하고 재능이 많은 고승으로 어느 날
사람들이 모두 고승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어느 날 원각사회가 홍천 화상을 만나고자 했다. 내가 화상과 만나면 나는 영리를 말하고 화상은 선미를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화상은 어떤 말로 여기에 대항하려 할지 정성껏 입사해 해의 상의로 얻었다. 불법을 이것에 비유한다면 해는 부처이다. 소위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하는 의미이다. 이 꾀는 하괴의 감의 물에 빠진다고 하여 생사의 고개에 잠기는 상이며 감은 마음의 병, 즉 번뇌의 상이고 수는 육, 즉 육도의 상이다. 상괴의 지는 동으로 움직임으로 장마민이 불명에서 말하는 선서 장부의 상이고 지는 언덕이 되어 나아가고자 하면 나아가 피안에 이르는 상이다. 그래서 쭉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편에 도가를 적어가지고 품속에 넣고 원각사를 방문했대요. 흥천화상은 기쁘게 나를 맞아 차를 마시면서 서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으나 화상의 말은 나의 점단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으므로 품속에서 앞서 말한 도가를 꺼내 보이며 해와 건의 첨예를 설명하니 손뼉을 치며 함께 웃고 작별했다. 점례 두 번째, 어느 날 요코하마 상인이 찾아와 익은 운하의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점치고 싶다 해서 해에 상의로 얻었다. 이 꾀는 움직여 위험을 면하는 꾀인데 지금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고 나중에 화를 면하는 때이다. 이것은 마치 매가 높은 담장 위에서 보고 화살 하나로 이것을 쏘아 맞추어 훗날에 재앙을 피한 것 같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꾀는 크게 손실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따라서 일시에 매각하여 이익을 얻었는데 나중에 다시 그 호황에 이끌려 다시 한번 사들였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